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이화영 부지사님. 네.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은 국정원에서 많은 자료를 검찰에 냈고 검찰은 재판부에 냈는데 왜 재판부에서는 국정원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증거로는 채택을 했는데 그 네. 내용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내용이 뭐가 안 됐는지 기억하세요? 그 뭐 예를 들면 아까 쭉 적시됐었던 것처럼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든가 안부수가 어떤 역할을 했다든가 또 저가 그와 관련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문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수차의 법정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 증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거기에 안부수 씨가 그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들었다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김성애한테 500만 불을 현금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인용한 겁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그렇게 설치된 것조차도 좀 저는 의심이 들고 좀 그게 있어야 될 정황이 전혀 없는 건데 안부수라는 사람이 쌍방울하고 어떤 그 대북 사업을 관련돼서 금전적 거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국정원에게 좀 은폐하기 위해서 저를 갖다 넣은 건지 어떤 경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부수 씨에 대해서는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우리가 그분은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장할 때도 사업 신청을 하면 다 배제를 했어요. 네. 봉지욱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 지금 현재 김성애 통전부 실장이죠? 저하고도 잘 알아요. 김성애 씨는 500만 불 줬다고 하는 것은 인용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이 작년 6월과 7월 그리고 지난달 법정에 2차례씩 나와서 총 4차례 증언을 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 그 부분은 안부수가 그냥 말한 전원을 적은 것이고 그냥 적으면 이건 사실 첩보는 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성애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통일전선부가 곧 있을 북미 회담의 거마비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안부수 협조자에게 김성애를 만나면 물어볼 것. 김성애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질문과 가장 답변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임무를 줍니다. 그래갖고 지난달도 그 블랙 요원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그 국정원 문건의 그 보고서에 있는 것은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고 판결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조금 전에 그 엄영수 비서실장 제가 취재 과정에서도 저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좀 약간 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 2019년 7월 이제 저분이 이제 비서실장이 되신 게 2019년 5월이에요. 그때까지는 스마트팜이 뭔지도 몰랐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북남사업 협력 제안서를 만들 때 서브 역할을 했고 그 제안서를 만든 것은 당시에 미래전략실의 김영숙 본부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위치였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검사가 그 50억이 혹시 스마트팜 비용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라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북한과 사업 계획서를 체결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 전문 촬영팀을 데리고 가서 영상을 찍은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 퍼뜨려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다 진술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던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위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필리핀 현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리오남을 해서 70만 달러를 주고 네. 김성애한테 500만 달러, 나중에 3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오면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2022년 11월 달 언론 보도를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데가 그 필리핀 마닐라의 오카다 호텔이란 곳인데 실제로 거기는 카지노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여기서 환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갖고 갔다면 김성태 회장의 개인적인 비자금 저수지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마련해서 필리핀으로 보냈는지 검찰이 수사했느냐? 수사 기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줬는지 단 하나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제3자 뇌물이든 뭐 어떤 뇌물이라고 그런 걸 지금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뇌물 사건 치고는 이렇게 엉성한 수사를 해놓고 1심 판결에서 이거를 그냥 김성태의 말만 믿고 다 판결해버렸다. 만약에 김성태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에 쌍방울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컸고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말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영수